동생들 안녕, 영규형이야. 한국사 10미닛 근현대사편 간도와 덕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도 포켓몬 친구가 있습니다. 인사 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졸려오는 잠만 보입니다. 예, 근데 오늘은 좀 이렇게 잠들어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네. 맛있는 거 주셔서요. 그랬군요. 예. 자, 간도와 독도 자 살펴볼 텐데 살짝 오늘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오늘 아까 점심에 이제 식사했던 다른 친구 포켓몬 친구 한 명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또 이렇게 항사 태민이 도와준다 해가지고 너무 잠만보님한테 내가 신세지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다른 친구가 해도 된다라고 하니까 그때 잠만보님이 좀 명대사를 저한테 날렸어요. 예, 그때 뭐라고 했죠? 공짜로 과외 주신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이거를 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로 본인의 공부라 생각하는 그 자세가 너무나 멋졌습니다. 예, 오늘도 열심히 달려봅시다. 예. 자, 간도와 독도에 대한 출제 포인트부터 얘기를 좀 해보면요. 자, 먼저 간도는 대한제국이 간도를 어떻게 바라봤느냐, 그리고 간도 협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 매우 중요하고요. 자, 독도와 관련돼서는 바로 대한제국의 독도 칙령이 또 매우 중요하겠죠. 그리고 러일 전쟁 중에 독도가 안탈했다는 거. 자, 그리고 태정관 지령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그런 내용이 중요하겠습니다. 은근히 출제 포인트가 많이 있네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숙종 때 만들어졌던 백두산 정계비가 근거가 되었습니다. 서쪽은 압록강으로 동쪽은 토문강을 국경으로 삼는다라고 했었는데 이 토문강의 위치를 어디로 볼 것인가? 자, 조선은 A라고 봤죠. 그 A가 어디였죠? 송화강입니다. 송화강 지류가 바로 기준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간도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 영토가 되는 거겠고, 자, 정은 어디로 봤죠? 두만강입니다. 자, 두만강이 기준이 된다면 바로 간도는 청해 영토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접점이 없습니다. 예, 계속 분쟁은 이어지게 되고요. 자, 그래서 감계회담, 국경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회담도 지속적으로 했었는데 서북경략사 어윤중, 토문감계사 이중화의 노력은 다 실패하게 됩니다. 자, 결국에는 대한제국이 나섰는데요. 자, 대한제국 수립 이후에 영토 주권을 더욱더 강화시켰죠. 간도 시찰원, 북변 간도관리사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을 파견했어요. 누구죠? 이범윤입니다. 정말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인물이 간도 지방에 여러 가지 치안도 유지하고 또 세금도 걷고 사실상 자치 활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국 주재 전국 공사에게 이 정보를 통보하게 됐었습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건 이 당시에는 대한제국이 간도를 함경도 지역으로 편입했다라는 겁니다. 함경도 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을사조약이 체결되면서 1906년 을사조약 이후에 이상설이 만들었던 국외 최초의 학교 서전서숙이 있었는데요. 이상설은 이제 서전서숙 만든 이후에 헤이그 특사도 파견되었던 인물인데, 자, 근데 1907년에 간도 지방에도 통감부가 설치가 된 것이었습니다. 통감부 간도 파출소가 설치가 되지요. 자, 그래서 서전서숙이 어떻게 됐죠? 폐쇄되었습니다. 그렇죠. 통감부 간도 파출소로 인하여서 서전서숙은 폐쇄되었습니다. 자, 통감부 간도 파출소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간도에 대한 문제를 바로 우리가 아니라 일본이 처리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통감부 간도 파출소 이후에 간도 협약 우리가 맺은 게 아니라 청과 일본 사이에서 맺어졌던 것이었죠. 자, 연도가 몇 년이었죠? 1909년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한일병합 전이었습니다. 자, 청나라가 간도를 얻었고 그리고 일본은 안봉선 철도 부설권을 얻었던 건데 서로 얻게 된 것도 꼭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간도 협약 당시 기준을 어디로 본 거예요? 그러면은 송화강 지루로 본 겁니까? 두만강으로 본 겁니까? 두만강으로 본 겁니다. 그쵸, 당시 두문이라 했는데 그걸 두만강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었죠. 자, 이렇게 봤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독도에 대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독도는 세종실록 지리지 친증 동국여지 승남, 자, 우리의 기록이었죠. 이런 기록에 울릉도와 독도를 다 분리했던 기록과 그다음에 지도에 대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울릉도, 독도, 강원도 지역에 있다라는 것을 다 소개하고 있었고요. 자, 암기법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예, 기억납니까? 있었는데 제가 해볼까요? 예, 예. 신발 떠올리면 되는데. 예, 해볼까요?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독도. 예, 이렇게 세신 독도에 대한 문헌이었습니다. 자, 숙종 때 안용복이 바로 독도 울릉도 우리 영토임을 일본에 확인받고 왔죠.
당시 일본 측에서는 독도를 송도로 기록하기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위의 내용은 뭐냐면 다 숙종대 안용복이 활약한 것, 그리고 숙종대 백두산 정계비. 근데 여기에 순서가 나오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 숙종을 거꾸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숙종 이렇게. 뭔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울릉도 독도 요 안용복의 활동이 더 먼저였고 그 다음엔 백두산 정계비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걸로 합시다. 예. 그렇게 하고요. 자, 공도 정책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당시 이제 조선시대 때는 섬에서 반란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섬을 비우는 정책이었습니다. 이거를 폐기했다라는 얘기는 울릉도에 사람을 이주시켰다라는 거예요, 비웠다라는 거예요? 이주시켰다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공도 정책을 폐기해서 김옥균이 동남제도 개척사로서 활동하면서 울릉도에 많이 이주시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한제국이 바로 독도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칙령은 황제 칙령이라 볼 수 있겠죠. 자,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해서 석도까지 가달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석도는 바위섬 어디를 말하는 거죠? 독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관보에까지 기재했고, 자, 그 전에 우용정이라고 하는 자를 울릉도 시찰위원으로 파견한 적도 있었다. 참고해서 알아두시고요. 자, 그런데 자, 일본은 러일 전쟁이 자, 시작되면서 전쟁 중에 시마네현 고시를 근거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하였습니다. 자, 전쟁 중에 우리 영토 중에 가장 먼저 강탈한 게 바로 독도가 되겠죠. 자, 을사조약 이후에는 당시 우리도 계속 독도에 대한 관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상도에서 관할하는 것이 되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러일 전쟁 중에 시마네현 고시로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규정하였지만 그 이후에도 대한제국은 독도에 대한 계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예, 이해됐죠? 예. 자, 독도 칙령 대한제국이 반포한 게 먼저입니까? 시마네현 고시가 먼저입니까? 독도 칙령이 5년 전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황제 칙령, 독도 칙령이 더 먼저였고요. 자, 우리는 또 공식적인 관보에도 기재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은 전쟁 중에 강탈한 것은 다시 돌려주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하면 되겠고. 자, 그 밑에 이제 일본 측의 여러 가지 기록인데 은주 시청합기, 삼국접양지도, 조선국교 제시말 내탐섬 뭐 외울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일본 문헌에서도 독도가 다 우리 영토라고 규정되었던 것이고요. 자, 태종관 지령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바로 메이지維新 이후의 최고 통치 기관이었는데 그 태정광에서조차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 한국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메이지維新 전이에요, 후에요? 후입니다. 후에 근대 국가로 일본이 발돋움을 한 상황인데도 바로 독도를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자, 당시 지령을 발표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그만큼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예,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연합국 사령부에 의해서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그 연합국 사령부, 자, 우리를 어떻게 바라봤냐라고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연합국 사령부에서는 울릉도 독도 바로 한반도의 영토를 규정을 하였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자, 또 자, 이승만 대통령 또한 이승만 선언, 이승만 라인 설정, 평화선언이라 해서 바로 우리 대통령도 울릉도를 다 우리 영토로 포함하는 선언을 공식적으로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허나 일본은 1951년 일본이 주권이 회복되면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맺는데 여기에 한반도의 영토의 규정에 울릉도 독도, 특히 이제 독도에 대한 내용인데 독도에 대한 내용이 처음엔 들어갔다가 최종안에는 이게 삭제된 것, 누락된 것을 근거로 해서 바로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국제적인 공식 문서에도 자, 이 독도는 일본의 영토다라는 규정은 없다라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일본은 이런 것들을 자꾸 주장하는 이유는 국제 여론 재판을 통해서 여론몰이로 바로 독도를 자기 영토로 자, 그 규정하려고 하는 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코 휘말려서는 안 되겠죠. 예. 자, 이렇게 우리다. 예,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간도와 독도 이 정도로 보면 되겠고, 아, 여기서 시험 문제는 또 간도에 대한 내용이냐, 독도에 대한 내용이냐라는 걸 구별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범윤이 파견됐다라고 하는데 독도, 울릉도로 얘기하면 안 되겠죠? 예. 예,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요. 간도와 독도를 잘 분리해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